재혼했는데 또 이혼하는 이유. 남자는 이제 숨겨진 빚이라고 얘기하고 여자는 숨겨둔 자식 때문이랍니다. 결국에는 숨겼다라는 거, 알리지 않았다는 거. 자신의 치부, 자신의 이제 곤란한 부분들을 이렇게 속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또 이혼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가 결혼이 1년지 대사잖아요.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변화죠. 그리고 평생 남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거죠. 근데 그게 참 쉽냐고요. 쉽지 않습니다. 아이를 키우는 게 쉽냐고요. 저도 이제 두 아이를 둔 이제 부모인데요.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회사 동료 중에 이제 어린 아이를 둔 이제 동료가 있어요. 이제 많이 아프죠. 이제 2살이고 아직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고 엄마 아빠의 혹은 이렇게 이제 어른의 이제 손길이 많이 필요한 이제 시기잖아요. 저도 이제 첫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떻게 그 시기를 보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? 애가 흑원날 아프니까. 뭐, 저 또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, 뭐, 수시로 이제 반차를 내고, 휴가를 내고, 애 이제 병원 데려다니는 게 그냥 거의 즐거운 일이었어요.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 같고요. 근데 이제, 지금은 이제 그나마 애들이 조금 커서, 그런 이제 잔병 치료는 좀 덜해서 이제 좀 힘든 게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아이 2명을 이제 건사하고 키운다라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. 뭐,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저보다 빨리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커서 뭐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, 그리고 이제 뭐 군대를 보낸 뭐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있기도 한데 그런 애들이 얘기를 들으면 또 그 나이 때에 또 아이들을 키우는 또 그런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뭐 와이프가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뭐 사고를 쳐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뭐 이래저래 각자 이제 각 가정마다 나름의 사정이나 이런 고민들이 다 있더라고요. 근데 확실한 건 뭐냐? 초혼을 해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그렇게 지내면 뭐 문제가 없냐? 그래도 뭐 무수히 많은 문제와 다툼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말 못할 것들이 항상 많거든요. 근데 그에 비해서 재혼은 어떨까요? 재혼은 이미 이제 그 과정들을 다 거쳤다가 이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법적으로까지 그냥 갈라선 관계가 이혼이잖아요. 근데 그걸 또 다시 또 재혼을 하고 하면 이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을 그전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뭐 재혼을 안 해봤고 또 이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이제 지인들의 이제 얘기들을 이제 듣는 거죠. 뭐 재혼한다 이혼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뭐 사람이 뭐 결함이 되게 많은 거다.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정말 어렵죠. 왜냐? 정말 이제 결혼 상대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선을 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리고 너무 빨리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또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. 워낙 과거와 다르게 이혼이, 재혼이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거 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제 삶의 방식 자체가 이제 고지식하고 꼰대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무슨 죄냐고요. 그리고 또다시 재혼을 한다. 그러면 또 그때 또 이제 양쪽 이제 사람들의 이제 가족들이 있을 거잖아요. 여자는 숨겨진 빚 때문에 또 이혼을 한다고 했는데 빚도 문제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고 자식이라고 하면 이제 관계잖아요. 관계. 그게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. 재혼하고 난 이후에 이혼 결심하는 게 이제 더 쉬운 거죠.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. 씁쓸한 얘기. 배우자의 비밀이다. 배우자의 비밀. 뭐 살면서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쉽지 않죠. 이혼도 해본 사람이 더 자주 한다. 상대방에게 나의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10중 8구 이혼한다. 재혼만큼은 사랑이 없으면 힘들다고 본다. 경제적인 욕구 채워주고 자식 양육해주고 뭐 이런 걸 바라면서 재혼하는 건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.
여기에 댓글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결혼은 미친 짓이다. 월소득 남자 기준 600 이하는 결혼하지도 말라. 결혼하는 순간 빚 때문에 얹혀 산다. 이런 얘기도 있고 재혼이 3혼 4혼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댓글도 있네요.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. 씁쓸한 얘기죠. 근데 확실한 건 뭐다? 산다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.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.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결혼하고 나면 해피엔딩 참 어렵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댓글이 제일 와닿는데요. 조광진짜가 최고다. 늙으면 다 그게 그거다. 같이 늙어가면서 주름살 살펴보고 어루만져 주는 게 참 인생이다. 후회 없는 인생이다. 이런 얘기들요. 외롭다고 재혼하지 말고 조건 보고 재혼하지 마라. 오래 못 간다. 뭐 이러는 거네요.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초혼은 50%가 이혼하고 재혼은 75%고 3혼은 90%다. 이게 뭐 맞는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재혼을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전 배우자보다 안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네요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. 확실한 건 뭐다?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.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참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거다라는 거.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다라는 거. 쉽지 않다라는 거.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고 가족 간의 관계도 참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. 이제 뭐 지인은 이제 딸이 여럿이고 막내가 아들이에요. 근데 막내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하죠. 최소 1억 이상은 달라고. 근데 그 가정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딸내들에게는 뭐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줬나 보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딸들이 이제 그 부모에게 서운해하니 그 부모가 하는 얘기가 내 자식한테 내가 해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의가 상하고 좀 서운해하고 이러는 거죠. 근데 이제 재혼까지 해서 원래 내 자식 그리고 재혼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데려온 자식 공평하게 대우하고 이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. 내 핏줄인 자식들 간에도 이렇게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못해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불공평하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또 사람과의 관계잖아요.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참 결혼이 참 쉽지 않은데 이혼과 재혼은 더더욱 더 어려운 숙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